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지금 8시가 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식사들 마치시고 아마 TV 보고 계실 텐데 TV 끄시고 엘리엇 핸드폰 꺼내시고 엘리엇 방송 보세요. 네, 조금 기분 나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제목 뉴스원 기사입니다. 영리치라 찬양하며 2030을 40년 금융노예로 인도하는 언론. 서울부동산 큰손 30대 올해도 매입 비중 1위 지킬까? 자, 이 워딩을 보면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보세요. 서울부동산 큰손 30대. 큰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으로 치면 뭐 대왕개미 뭐 이 정도로 하면서 성공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보통 큰손이라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나쁘게 우리가 악명 높은 노토리어스 이럴 때는 큰손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큰손이란 거는 약간은 그쪽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띄워주는 게 있는 거예요. 30대 20, 30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해도 매입 비중 1위 지킬까? 여러분들, 매입 비중 1위가 이거 지킨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거고 성공한 거고 쟁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그런 거지. 얼떨결에 1위가 된 게 아니야. 매입 비중 1위가 이게 좋은 거예요? 나 이거 미친 짓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 또 지킨대. 그러니까 30대를 엄청나게 지금 추앙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영끌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영리치 성공한 20, 30대들이 아파트를 샀대.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해갖고 성공해갖고 그 돈으로 아파트 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20, 30대 중에. 그 기자도 아마 확인도 못 해봤을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대더라. 그러니까는 그냥 기사에다가 제목에다 넣은 거지. 이거 참. 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좀 반박을 좀 해볼게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상투에서 이 초보개미들이 주식에서 상투에 카카오 네이버 물리고 한 것처럼 못 모르고 그냥 센다고 그러니까 막 소문 듣고 샀다가 지금 30% 40% 손해봐 있고,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싸게 샀을 때는 안에다가 막 9만원 9만 5천원 가갖고 9만 6천원 가갖고 사가지고, 물론 그 사람 꼭지 산 사람들, 근데 그때 거래가 엄청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9만 5천원 9만 6천원에 지금 8만원도 안 되잖아요. 엄청 만원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이 안 돼. 15,000원 손해봐 있다니까. 주식을 생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나 이게 똑같은 거야, 내가 보니까. 자,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7월 달에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영끌 패닉 바잉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3년치 연봉을 빚으로 끌어쓴 30대. 금리 인상 땐 최대 충격. 이게요, 이주열 총재가 아직 금리 인상하기 전이에요. 8월 12일 날 첫 금리 인상했죠. 7월 달에 영상 제가 올린 거예요. 어떤 기사를 가지고.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요 기사였는데,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였는데 뭐냐면요. 이게 8월 10일이나 이틀 전이나 이틀 전. 금리 인상하기 이틀 전이에요. 3년치 연봉을, 단독 기사예요. 3년치 연봉을 빚으로 끌어쓴 30대. 금리 인상 땐 최대 충격. 여러분들, 이거 금리 한 번도 안 올렸을 때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올렸죠. 12월 달에 올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리죠. 그럼 3번 올리죠. 금리가 오른다, 파티가 끝난다 하고 MT 리포트 해갖고 이제 시리즈물로 나온 거예요. 이런데, 그리고 통계로 보니까 최근에 그 부동산 급등기에 대출로 연끌들이 1등을 한 거야, 1등을. 근데 이거를 찬양하듯이 영리치라고 찬양을 하면서 서울 제목을 읽어볼게요. 이거 딱 볼게요. 이거 보세요. 그 뉴스원 기사예요. 서울 부동산 큰손 30대 올해도 매입 비중 1위 지킬까? 이게 어른들이 20, 30대한테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라니까. 나머지 70살 때 30살에 샀으면요 70살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갚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정년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그때쯤이면 아파트가 30%가 반토막 뭐 딱 그 겹치네. 박승종 대리님 30년 동안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딱 맞네. 30에 샀으면 60대까지 아파트가 반토막 나 있고 그때까지도 이자 갖고 있을 거야.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91년에 93년에 산 그 주택을 빚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노인돼 갖고 인생에 낙이 없다니까.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킨다는 거는 뭔가 이게 수성이잖아요. 수성. 이 성을 안 뺏기려고 지키는 거 아니야. 1위를 안 뺏기려고 지키는 거 아니야. 올해도야,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1등하고 올해도 1등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은 공동격 보조사라고 그랬죠? 올해는 이거 주어가 돼야지. 원래 주격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격은 올해도는 뭐냐면요. 작년에도 1위였는데 올해도 지킬까? 이게 뭔가 자꾸 부추기는 거라니까. 이 어른들이, 이 편집장들이, 이거 기자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데스크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써와. 그리고 우리 광고주들이 다 건설사니까 기사 부동산 나쁘게 쓰면 광고 안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써. 무조건 매수한 사람이 장땡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무주택자가 나쁜 사람이고 병신이고 집을 판 놈이 바보고 나중에 후회할 거고 그런 식으로 써갖고 와. 그러니까 기자가 쓴 거라고. 이 친구도 아마 20, 30대일 거야. 이 기자도. 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 5년 후에 막 젊은이들 막 자살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기사 나올 때 요 기사를 떠올려야 돼. 이런 기사를. 일본 여러분들 95년도 97년도 이때 일본 그 18층에서 젊은이가 막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 막 생중계를 했다니까. 제가 텔레비를 봤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있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더라니까. 그러면 화면을 빡 끄든지 다른 데로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 떨어진 걸 이게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쫓아가요. 그게 우리나라에 몇 년 후, 5년 후, 10년 후 있을 일이라고. 근데 그때쯤이면 이 싹 닫고서 그 영끌한 놈들이 잘못이다. 누가 그렇게 빚을 내래. 자기 한 능력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대느니. 또 뻔히 그렇게 기사가 나올 거야. 지금은 이런 기사를 쓰고서. 이게 지금 엄청 찬양하는 기사가 좀 곳곳에 묻어있는 걸 제가 끄집어 볼게요. 일단 큰 손이라고 한 것도 뭔가 추앙을 하는 거예요. 조막손이 아니라 큰 손이에요. 매입 비중 1위 지킬까? 지킬 거는 뭔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1위 한 거 너 잘한 거야. 좋은 거야. 네가 대박이야. 네가 나중에 위너야.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30대들이요. 지금이라도 살아. 그래야지 1등을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데이터로 좀 이따가 그래프나 데이터를 수치로 다 증명을 해볼게요. 작년 2030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40% 첫 돌파. 영앤리치 20대 증가. 영앤리치 20대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부동산이나 아니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뭘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IT 산업을 해갖고 뭐 어플을 뭐 대박이 나가지고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대박 나갖고 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돈 벌으면 몇 억을 버나요? 20대 20대가 몇 억을 버나요? 그 사람 있기는 뉴스에도 갖고 나와.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젊은이들 중에 집산 그 몇천 채 산 중에 한 500채 산 500명 되나? 그런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해갖고 성공해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있다니까. 금리 상승에 대출 규제 플러스 사전 청약 등으로 30대 수요가 분전돼서 앞으로는 매입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왜?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보세요. 성공한 영앤리치가 빚을 왜 내? 비트코인 주식으로 대박이 나갖고 아파트를 사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 규제하고 금리 상승한다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지 돈으로 사는데. 그래놓고 이 두 번째 줄에는 매입 비중이 줄어들 거다. 왜? 대출이 안 돼갖고 대출이 알고 이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20대 30대가 산 게 영앤리치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은 빚을 잔뜩 내갖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영끌해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못 산다. 그러니까 비중이 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뻑이야, 자뻑이고 기자가. 여기에 왜 영앤리치를 왜 넣냐고. 1000명에 한 명, 그러니까 1000채 사는 것 중에 한두 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 상당 부분은 부모 지원을 부모 찬스 썼을 거고 또 이제 빚을 잔뜩 내고 영끌하고서 마통 뚫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1억짜리가 5억, 7억 됐는데 싸다고 사고 그랬다니까. 30대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넘어선 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또는 사전 청약으로 이제 30대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목돈이 안 들어가는 청약에 가기 때문에 이제 기존 주택을 사는 거는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감소할 거다. 이제 이 말은 맞는 말이지. 48,000건 중에 30대가 17,000건이래요. 그리고 36.6%래. 20대까지 합치면 40%래. 자, 어떤 41.8%래요. 2019년 이후 처음 최대 넘어섰대. 자, 보세요. 2019년 이후 조사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 데이터를 조사를 해갖고 갖고 있어요. 다른 데서. 저는 대단해요. 왜냐면 2019년 조사 이래면은 2019, 20 그러면 2018년, 17년, 16년, 15년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샀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때는 못 샀을 거야. 근데 19년, 20년에 엄청 늘었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엘리엇은 수치로 확인한다니까. 이 3년치만 가지고 하지 말고 18년, 17년 이때는요 20%대였다니까. 20%대. 이게 43점 몇 가지 갔더라고. 제가 이걸 차트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뉴스를 계속 보겠습니다. 30대 비중이 30% 안착했다가 7월 달에는 39.5%. 실제로는 그 6월 달 합쳐서 30대구나. 30대만이구나. 20, 30대가 43%인가 갔었어요. 20대도 5%대 같이 증가했다. 6%대까지 확대했다. 그다음에 20대 이하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보세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 여기서 보세요. 이름을 안 밝혀요. 예를 들면 뭐 심 그 교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동산 124의 누구, 뭐 KB 부동산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왜? 뻥일 수가 있거든 이게. 이 사람 말이 부풀리거나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기자가 뇌피셜로 만들었거나. 보세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 대출 규제가 본격화했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20대 이하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출 규제에 휘둘리지 않는 자산가이래. 20대 이하의 자산가이래. 자산가. 27살 자산가, 29살 자산가, 주식과 코인 등으로 자산을 증식한 영앤리치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있는지 나와보라 그래요. 1000명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야. 이런 사례는, 아파트 산 사례는. 그러니까 뭐냐면 20, 30대가 매입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돈이 많아서 산 거지, 빚내가지고 공포 심리에 영끌해갖고 패닉 바잉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성공한 사람 20대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네 20대 30대 지금이라도 빨리 사. 그러면 너는 영웅이고 너는 큰손이고 너는 영앤리치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라니까. 어른들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자기는 이 말하고서 아닌 말고 하고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자기는 안 나타나면 돼. 유튜버 접고 나가면 돼. 부동산 떠나면 돼. 근데 여기 20년 30년 동안 못 맨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하여튼 비중은 줄 거래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20, 30대는 일부 자산가를 제외하면. 근데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 자산가나 영앤리치나 이런 얘기를 자꾸 여기다 껴넣지 말아야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이제 민주 집회가 있고 보수 집회가 있어. 반대 집회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쪽은 어느 쪽이랑 단정 안 짓게. 여기는 10,000명이 모였어. 근데 여기는 15명이 모였어. 그냥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사주 받아서 반대 집회를 하는 거야. 근데 텔레비에서는요 똑같은 비중으로 방해. 한편 뭐 강화문에서 이렇게 막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는데 한편 반대 쪽에서는 그러면서 되게 가까이 찍어. 사람들 되게 많은 것처럼. 그래놓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영앤리치 자산가 있어. 저도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례를 비슷한 비중 한 20, 30%의 비중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시 현상 해가지고 지금 영끌하는 20, 30대가 막 아파트 사고 이 고점에 9년째 상승 중인데 사는 거 미친 짓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구나. 그리고 영웅이구나, 큰손이구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꾸 착시 현상을 주는 거라고 이 기자들이, 언론들이. 일단 3기 신도시랑 일단 이게 수요가 분산돼서 구축 아파트 매입은 더욱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20, 30대도 사고 40, 50대도 사고 그랬는데 40, 50대가 사다가 안 사잖아요. 그러면 20, 30대 매매 비중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40, 50대가 70채 사고
20, 30대가 30채를 샀어. 그동안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줄더니 40, 50대가 30채로 줄었어. 아니, 뭐 30채 줄었어. 그러니까 70채를 사다가 30채로 줄었어. 근데 20, 30대는 30채 사다가 뭐 한 25채로 줄었어. 그러면요, 20, 30대의 매매 비중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해 가세요? 이거 똑같은 거야. 빌라가 줄는데 아파트가 더 줄어. 그러니까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했다고 이런 기레기 기사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 참, 이거 기자들. 자, 요 영상 있잖아요. 이거 8월 10일 날 금리 올리기 이틀 전에 쓴 제가 영상 있잖아요. 이게 이 머니투데이 기사였거든요. 보세요. 3년치 연봉을 빚으로 끌어쓴 30대. 그러니까 아파트 20, 30대가 100건을 샀다면 그 중에 한 95건은 이렇게 빚내서 연끌로 샀다니까. 아니다. 뭐 하여튼 그 영인리치가 2, 3%도 안 돼. 그 중에 대부분이 빚을 잔뜩 샀다고. 왜냐면 그래서 35세라고 쳐봅시다. 35세면은 일반적인 중견기업의 직급이 한 과장급? 35세면 빠르면은 과장급일 거예요. 왜냐면 29, 31살에 입사를 할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고 뭐 연수 받고 좀 대학원 뭐 마쳤다거나 아니면 해외 연수 한 1, 2년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빨라도 29, 30 정도 돼야지 입사를 했다고. 뭐 군대 면제 받고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대학생을 마치고 군대 4년, 한 3년, 2년이지만 앞뒤 빼면 한 3년 될 거라고요. 그리고 뭐 연수 한 1, 2년 보통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휴학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빨라도 28, 9이야. 늦으면 31, 2살이고 30 정도에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사하면은 곧장 이제 주임이나 뭐 사원이었다가 나중에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대리 받죠. 그다가 또 한 3, 4년 있으면 과장 받죠. 그러면 35이면 보통 과장이나 아주 빨리 진급한 사람 차장도 있겠지. 아직도 늦깎이 대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게 이렇게 진급 연령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월급을 35이면 한 7년 모았다고 칩시다. 7년 모은 돈이랑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리급이나 과장급 정도 되면 월급 그렇게 안 많아요. 나중에 과장도 안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 차장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요. 과장까지는 월급 많이 안 올라가. 저도 상장사에 있었고 그랬어요. 5대 금융에 들어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체계를 알아요. 뭐 금융권이 좀 뭐 그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과장까지는 월급이 별로 안 늘는데 차장부터는요 격차가 많이 나요. 차장, 부장부터 이렇게 부장까지는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갖고 맨날 일 못하는 그 차장이나 부장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원들이 좀 친할 때 그래요. 친하게 어렸을 때 새끼부터 같이 컸던 건데, 야 새끼야, 너 하나 자르면 열심히 일하는 대리 2명, 4명 써, 4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차장, 과장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5세면은, 그러니까 연끌할 정도면요 아직 차장 안 됐을 나이라고. 대부분이 보통 대리 과장들이 1층에 뭐 점심 먹고 나서 담배 뻑뻑 피면서 아파트 얘기한다니까. 그게 지금의 정상 일반적인 보편적인 연끌러들 대출 그런 거지. 여기서 무슨 영인리치 자산가가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매매 비중이 늘었다고. 이거 부풀려도 너무 부풀린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나왔던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따가 제가 연소득도 알려드릴게요. 연소득 20, 30대 우리나라 그 평균 연소득도 표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보면은요 2017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요, 일단 20대 30대를 묶어서, 그러니까 20대 볼게요. 소득 대비 가계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빚졌다는 얘기예요. 106%라는 얘기는. 그쵸? 빚과 그 연봉이 같다는 얘기예요. 연소득이. 그러다가 150%까지 늘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0대는 210%. 원래는 20대는 이제 막 취직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생도 있고 알바하고 그래서 연소득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30대부터는 이제 좀 세요. 이제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뭐 대리 정도 돼갖고 사원은 지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40대가 가장 왕성하겠죠. 월급 임원 차장 부장 달고 이제 임원 달고 50대면은 뭐 부장이나 임원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60대면은 약간 이제 뒤로 밀려나거나 뭐 이제 은퇴하거나 그런 나이들 됐을 거고. 보면은 213%가 266% 늘었어요. 260% 됐어요. 200%가 230% 됐어요.
그 다음에 50대는 207%가 213% 됐어요. 는 게 없네. 그 다음에 60대는 250%가 250% 줄었어요.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늘었냐면요. 44 늘었죠. 44. 여기다 쓸게요. 44. 그 다음에 여기는요. 53 늘었어요. 53. 그 다음에 여기는요. 34 늘었어요. 34. 여기는요. 6 늘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줄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연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은퇴 연령이고 또 여기 임원들도 꽤 있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들 여기 연령별이니까 자영업자들 은퇴한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 그러니까는 대출도 적어요. 60대가 막 몇 억씩 대출 받는 거 봤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던데요. 아, 그거는 어떤 케이스고 딱밤을 때릴까 보다 진짜. 자, 보세요. 제일 많이 는 게 어디예요? 30대가 53%, 그 다음에 20대가 44%. 여기가 제일 많이 늘었죠. 그런데 20대는 소득이 작아요. 그 다음에 20대랑 30대랑 소득 차이가 확 나요. 확. 이따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대출 비중이고 LTI가 뭐냐면요. Loan to Income이에요. 인컴, 소득 대비. 우리가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비를 하는 것처럼, 자, 40대는 늘긴 느는데 별로 안 늘었어. 34% 정도 안 늘었어요. 50대는 거의 안 늘었어요. 50대가 소득이 엄청 많어. 그쵸? 소득이 원래 엄청 많아요.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면은요, 인생의 가장 피크일 때예요. 저도 빨리 그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돼갖고. 라는 뇌피셜을 씹으리고 있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요. 보세요. 빚이 갑자기 언제부터 늘었나 보세요. 106, 108, 110, 110, 111, 115, 118, 115 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늘었죠. 119, 118, 115 이렇게 멈춰 있다가 오히려 줄었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119 가다 120, 150까지 쫙 늘었죠. 그쵸? 30대도 보세요. 113, 122, 122, 123, 131, 135, 135 하다가 언제부터 늘었어요? 여기도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여기서 또 확 늘었네. 그쵸? 눈으로 확 띄게 는 게 여기서 또 확 늘었죠. 여기서 또 확 늘었죠. 그 다음에 40대는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는 게 없고 오히려 줄고 조금 늘고 여기서 좀 늘었네.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좀 늘었네요. 요 정도. 는 게 좀 느렸죠. 50대는요. 7, 9, 10, 11, 9, 11, 6, 7 오히려 줄어. 7 하다가 여기서 조금 늘었네. 여기서. 그쵸?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60대는 는 게 없이 그냥 오히려 여기서 확 줄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20, 30대가 패닉 바잉을 한 게 이 당시거든요. 이 당시. 잘 보시면요. 2019년 1분기 지나서 2분기죠. 2분기, 3분기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금리 인하.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초저금리로 해갖고 우리 제로금리 간 거 아니에요. 이때는 금리가 높았다니까.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이때는 높았어. 그리고 패닉바잉 영끌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2019년 초부터 패닉바잉 영끌이 늘었죠. 그리고 이때 6, 7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 나왔죠. 이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따 그래프로 눈으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14, 15, 17, 16, 18, 14, 17, 18 하다가 여기서 많이 늘었네요. 그쵸? 여기서 많이 늘었네요. 여기서부터 늘었네요. 여기서 좀 줄다가 늘려다가 여기서 줄었다가 여기서 또 확 늘었네요. 자, 볼게요. 자, 이 차트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차트인데 이 차트는 제가 4장이 겹쳐 있어요. 순대가 아니고 4장이 겹쳐 있어요. 자, 이 차트는 일단 1번 차트. 이거는 뭐냐면 일단 요거는 제가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그 지수예요. 서울 아파트 지수예요. 요 파란 거는요. 저는 시가총액 100개지만 얘는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만든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다르죠. 저는 100개니까는 100개는 버블7이 들어있겠죠. 버블7 박살날 때 노도강이 올랐거든요. 이때 노도강이 올랐어요. 그걸 포함하니까 국토부 데이터는 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저는 100개니까 센 놈들 100개니까는 박살날 때 같이 먼저 박살났고 서울 아파트의 전체를 가지고 한 국토부는 오른 거로 나와요. 어쨌든 그다음에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원 옛날에 감정원 이건 시세 데이터예요. 시세 데이터. 저랑 KB는 실거래가 데이터, 부동산원은 시세 데이터.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가 2013년부터 오르는데 잘 보세요. 저랑 부동산원은 2013년이 바닥이라고 나오죠. 근데 KB나 부동산원은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한 1년 이상 늦어요. 바닥이.
여기서 바닥 쳤다 사자 들어가면 이미 엄청 올라 있다니까. 이렇게 올라 있다니까. 인력은 올라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제 데이터 2달째 꺾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월달에 꼭지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원도 잠정치 발표했지만 10월달에 꼭지고 11월달에 마이너스로 나오죠. 근데 KB나 부동산원은 계속 오른다고 나와요 지금. 1월달도 오른데 1월달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시차가 1년 가까이 걸렸다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저는 워낙 이거 버블 세븐이니까 먼저 1년 반 먼저 꺾였지만 이거 보세요. 부동산원 있고 상투 친 거 보세요. 얘는 여기서 상투 쳤지만 얘는 여기서 상투 쳤죠. 이게 3개월 차이가 나요. 3개월. 그래서 제가 논리한 게 뭐냐면 고점에서는 실거래가가 그 호가 데이터보다는 3개월 먼저 선행한다. 상투가. 그러니까 전화 KB는 10월달에 이번에 10월달 상투라고 하고 3개월 지난 이번 달에 호가 상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호가 상투 나왔으면은 뉴스에 딱 보고 어휴 야 1월달에 상투였네. 야 2월달에 팔아야겠다. 딱 팔려고 보면 아유 좀 일찍 오지. 한 3, 4개월만 일찍 오지. 그때는 최고점에 파는 건데 지금은 1억 5천 떨어지고 1억 5천 싸게 내놔도 보루도 안 와. 좀 빨리 좀 오지. 이 아줌마가 그런다니까. 부동산 아줌마가. 부동산 아줌마라면 좀 기분 나쁘겠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런다고. 전문가님께서. 왜 사자가 안 붙을까? 변호사, 공인중개사 붙였구나. 죄송합니다. 농담하려다가 말았어. 자, 요 차트 봤죠? 자, 이 차트에다가 요 차트는 뭐냐면, 요 차트 밑에서는 아닐까. 여기서 요 노란 거 있죠? 요 노란 거. 요 확대면. 이건 진짜 이렇게 가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자, 보세요. 요 노란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매수한 거. 요 하늘색은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한 거. 그러면 요 노란 것과 하늘색의 차이가 법인이 순매수냐, 순매도냐, 순두부냐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거? 법인이 개인한테 판 것보다 매수한 게 많은 거야. 이거는 뭐예요? 법인이 개인한테 산 것보다 매도한 게 많기 때문에 순매도가 마이너스 13간. 이건 강남 상구만 따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요거를 누적한 거예요. 이거. 아이고 왜 안 나오냐?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근데 항상 법인은 회사 보유 물량을 개인한테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연립 같은 데만 부시고서 막 한 30세대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짓는 거 봤죠? 그 공동주택이라는데 그것도 다 아파트에 포함이 돼요. 30세대든 24세대든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2동짜리 이런 것들. 우리가 맨날 1500세대, 3000세대 이런 것만 봐서 그것만 우리가 아파트 개념에만 넣지 실제로는 25세대, 30세대도 수두룩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강동구 구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강동구 공동주택 현황이 나오거든요. 와 엄청 많은 거야. 막 17세대인 것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더라고. 그것도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로 한다니까. 연립빌라 말고. 그 기준이 뭐 5층 이상인가? 뭐 그렇게 기준인데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회사 보유. 그건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뭐 분양 사무소 전화번호가 플래카드 걸려 있고 1층에 부장 사무실이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해가지고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 파는 것보다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적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갑자기 빨간색이 막 늘어나죠. 순매수가 많아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순매도가 많아지죠. 파란 게 많아지죠. 이 경계가 어디예요? 이 경계가 710 대책. 법인이 이제 투자를 못하게끔 됐어. 80% 개인한테는 대출 안 해주던 거, 법인한테는 임대사업자들한테는 80% 대출해주고, 뭐 그다음에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뭐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세금 부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거래 비용이라든지 부담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갑자기 매수를 엄청 하다가 매도를 갑자기 막 돌아선 거예요. 이거 지금 데이터가 한 4, 5개월 정도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 경계가 710이야. 그러면 이거를 누적으로 해볼까? 그래프를? 그러면 요게 돼요. 요게. 요거 파란 거는 서울 전체고요. 빨간 거는 강남 3구만 한 거예요. 저는 주로 강남 3구를 주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계속해서 찍어서 팔고 계속해. 사서 파는 것보다 찍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멈췄어. 이게 멈춘 게 뭐예요? 사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파는 것도, 찍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게 더 많아진 거야. 그 전보다. 그러니까 똔똔이 되니까는 순매도가
제로지. 이해 가세요? 자, 이때가 아파트 급등기예요, 급등기. 그 다음에 이때 갑자기 폭발하죠. 이제는 만들어서 5채 팔면은요, 사는 게 20채야. 그러니까 순매도가 플러스가 나오지. 그 다음에 710 대책 이후로는 이제 안 사. 그리고 팔기만, 주로 거의 다 팔어. 이해 가세요? 서울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빠졌는데, 강남 3구는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이거 서울 전체 25개국 평균이니까 이래요. 자, 이게 두 번째 차트고요. 자, 세 번째 차트가 세 번째 차트는 이거예요, 이거. 방금 전에 표 봤죠? LTI, 론 투 인컴. 30대가 53%나 늘었어. 이때 2017년을 기준으로. 왜? 데이터가 2017년부터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이거 1분기까지만이야. 이거 분기 데이터예요, 분기 데이터. 30대가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팍 늘죠? 빵 늘죠? 20대도 빵 늘죠? 40대도 조금 늘긴 늘죠? 근데 50대, 60대는 안 늘죠? 오히려 60대는 줄었죠? 마이너스죠? 자, 이때 어떤 현상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안정됐다가 갑자기 빡 치솟았어요? 금리 인하. 그래서 저는 이주열 총재가 가장 잘못한 게 2019년 7월에 첫 금리 인하 시작한 거. 그때 내리면 안 됐었어요. 그때 안 내렸으면 코로나 사태도 내렸어도 1% 밑으로 안 내려갔을 거라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없었어도 내렸어. 그러니까 0.5%가 된 거야. 맨날 5%, 7% 이런 거 보다가 0.5% 되니까 거저야 거저. 그러니까 1,000만 원 대출 받아야 될 사람이 3억을 대출 받는 거야. 왜? 금리가 싸니까 부담 없어. 나 그 이자 뭐 맥주 한 잔 안 마시고 이자 내면 돼. 근데 이제는 맥주 한 잔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엄청 늘었죠 이거. 이게 지금 좀 전에 그 뉴스에 나와 있는 걸 그래프를 그대로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이거 소중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요거를 이제 이 그래프랑 겹친 거예요. 왜? 얘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는 게 조정하려는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뜬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때 누가 막 쫓아 샀어? 뒤늦게 막 대출 받아갖고 20, 30대가 5배, 3배 올라 있는 데 샀다니까. 여기서부터 사서 좀 오르니까 좋지. 뭐 1년 올랐으니까 좋아. 문제는 1년 있으면 1년 올랐다고 해서 팔지도 못해. 2년은 있어야지 팔잖아요. 양도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이야. 서울 아파트가. 전국 주택으로 치면 11년이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빨아도 6, 7년 있다가 팔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올랐다고 좋아 그게? 나중에 6년 빠지면 어떡하려고? 벌써 지금 연초에 산 사람들, 본돈 낸 사람 많아요. 1년 만에 다시 제자리 온 거 많아.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후두둑 빠진 것도 되게 많아 지금. 맨날 제가 아침마다 방송할 때마다 실거래가 한 7, 8개씩 보여드리잖아요. 오늘도 보여드렸죠? 박감사님 리얼아이 폭포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차트고요, 요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요. 2019년부터밖에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데이터가 있는데, 40, 50대가 이래요. 그 다음에 20, 30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도 데이터가 있다니까 제가 이거 다 취합 또 모은 거야, 이거. 5, 60%가 40, 그러니까 매매 비중이 40, 50대가 54% 정도였어요. 50% 이상이었어.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는요, 20, 30대가 30%가 안 됐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확 내리니까 갑자기 20, 30대가 확 달라드는 거야. 대출을 막 일으켜가지고. 돈이 어디서 났지?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20, 30대가 달려들면서 사니까 얘네가 매매 건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40, 50대가 매매 비중이 줄어들지. 그래서 급기야는 역전이 됐어요. 최근에는 조금 다시 역전됐지만. 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다시 40으로 내렸어요. 이거 44.8까지 갔다니까. 지금 40%라고 했죠. 39%. 지금 39%로 내려왔지만 44%까지 갔다고. 이것도 대출 안 막았으면 계속 44, 45, 47, 50까지 갔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 국가가 위험해진다니까. 20, 30대가 나중에 40, 50대 돼가지고 폐인이 돼 있으면 국가 위기가 와요. 자, 요 차트 요렇게 보는 것보다, 자, 이걸 갖다 합친 게 이거예요. 다시요. 이거는 진짜 소중한 차트예요. 최대한 제가 한 데이터에다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그냥 대출이 좀 늘었대 표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 보는 게 낫죠. 그리고 그냥 그래프 보는 것보다 아파트의 등락이랑 같이 보는 게 낫죠.
그죠? 그러면서 법인들이 산날 파란 날을 같이 보는 게 낫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한 1, 2년 동안 최근에 1년 넘게 폭발적으로 마지막 상승하는 국면에 20, 30대의 LTI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초반에는 샀으면 그나마 여기서 샀으면 그나마 한 2년 빠져도 괜찮아. 본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6개월 전,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벌써 본전됐다니까. 아파트마다. 특히 노도강 금강구 쪽에 2030들이 영앤 리치가 과연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노도강에 그 13평짜리 샀을까? 주로 거래된 게 13평, 14평, 20평대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거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익명을 요구한 그 부동산 그 누군지 한번 이름 좀 대봐라 진짜. 부동산 부동산 업계 관계자 그 사람은 뻥카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시키려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없고, 기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 쓴 것뿐이거나, 아니면 기자가 그냥 어디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 뭐 부동산 카페에서 써 있는 거 누가 댓글 달아놓은 거 그거 보고서 또 그 몇 명인지 한번 그 사람 데리고 와보라고. 그러면 데리고 못할 거야. 너 그 사람 기자님아, 그 영앤리치 한번 그 집산 영앤리치 한번 그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했더니 한 명도 못 데리고 올걸. 에휴. 근데 희한하게 이게 여기서 팔아치운 게 이거 매수한 거랑 딱 겹치죠? 그쵸?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가 매도했다고요. 이때 팔고도 올랐는데, 그 사람들은 7억 8억을 벌었는데 1억 싸게 팔면 어때? 이거 되게 소중한 차트예요. 자, 1번 차트, 이 차트는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 4번 차트 합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비율과 그 다음에 부채 증감 다 같이 비교되니까 딱 들어맞죠. 딱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딱 되죠. 3년치 연봉을 빚으로 끌어쓴 30대 금리 인상 때 최대 충격. 근데 이때는 아직 금리 한 번도 안 올렸을 때야.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금리 올릴까봐 단독 머니투데이가 단독 기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는 진짜 걱정하는 진짜 우국 충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데랑 달라요. 다른 그 지럴드 그 다음에 배 잘 만드는 회사 저기 라이트하우스가 자꾸 뭐 누구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엔 방송 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 요까지 봤죠. 자,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기자가 뭐라 하냐면요. 1위 지킬까잖아요. 지킬까. 성공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성공했을까? 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을 어차피 경기도도 마찬가지니까 보세요. 9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다니까. 금강구도 9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다니까. 주로 20, 30대가 산 게 여기라니까.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뭐 그다음에 금강구, 그다음에 노도강 이쪽이라고 엄청.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빠이 올려놓은 거를 최근에 산 거야. 최근에 5배, 4배 올라 있는데 1억 2천짜리가 6억 7억이 됐는데 싸다고 샀다니까. 강남에 비하면 30억이면 강남 30, 40억에 비하면은 7억 8억 싸지. 그게 얼마에서부터 올랐는지 관심 없어. 절대값이 싸잖아. 그 1억 2천에 사갖고 7억에 파는 걸 넙죽 받아가지고 나도 5배 먹어야지. 7호 35. 나 이게 도봉구 17평짜리인데 나 35억에 팔 거야. 나한테 판 아저씨도 그렇게 5배 먹었더라고. 나도 5배 먹을 거야. 엿먹어라 씨. 아이 참.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원 KB 데이터는 아직 하락이 아니죠. 근데 좀 전에 실거래가 제가 매일 보여드렸듯이 빠른 건 8월달 9월달, 늦으면 10월달에 상투치고 다 빠지고 있다니까. 안 빠지는 데는 서초구랑 강남구 요 정도야. 근데 걔네는 상승률이 꼴등이라니까. 이걸 안 믿는데 이거 보실래요? 2년 동안 노도강 이렇게 오를 때 죄송합니다. 노도강 1년 그러니까 70% 오를 때 서초구 23% 올랐고요. 강남구 17% 올랐어요. 못 올랐다니까. 꼴등이라니까. 강남 서초구가. 그러니까 못 오른 애가 지금도 오르니까는 뭐 역시 강남 불패, 노도강 금강구 꺾여도 강남구 서초구는 오른다. 꼴등이라니까. 꼴등. 수익률은 물론 금액은 크지. 30억짜리가 40억 되면 10억이나 올랐으니까 엄청나. 그래봤자 수익률이 30몇 프로야. 노도강은 1억짜리가 5억 6억 됐다니까. 진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12년 13년
저점이랑 최근 실거래가랑 고점이랑 비교하면 제가 매일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특히 그 노도강 쪽에 그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는 2012년에 얼마였을까? 딱 보면요. 이게 이제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2012년도 보면은 9천만 원이었어. 근데 야, 5억이 4억 떨어졌다고 싸다 하고 산다니까? 4배 올랐는데? 왜? 그래도 1억 떨어졌잖아. 그게 작전 세력들이 팔아먹을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10만원,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20만원 만들어 놓고 20만원에 팔기 위해서는요, 25만원까지 땡겨요. 자전 돌리면서 땡겨. 그래갖고 떨어뜨려. 그러면 25만원에는 안 사던 사람, 그러니까 10만원에서는 그 비싸다고 안 사던 사람들이 15만원 갖다가 13만원으로 떨어지면 야, 싸다 하고 산다니까. 그게 2억, 3억, 그러니까 1억짜리가 2, 3억 올라갔을 때는 젊은이들이 안 사다가 5억, 6억 되니까 사는 거야. 싸다고. 그러다가 싸다고 만드니까 나중에 은행한테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호가 보면 안 돼요. 실거래가는 이미 다 하락으로 전환했다니까. 평균 3개월 걸린다 그랬죠? 호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미 실거래가는 빠진 지 3개월이나 지났어. 얘가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부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쩌면 91년도 90년에도 87년 88년 89년 막 3더블 4더블 나는 거 보고 못 겪던 사람들이 91년도에 상투 잡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 그때도 거래도 줄고 상승률도 줄었는데 지금도 상승률도 줄고 거래도 줄고 있어요. 참 비슷하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 2 근데 안 깼죠?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고 시가총액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만든 KB데이터야. KB데이터는 실질지수로 87년 저점을 91년에 상투 치고서 98년 IMF 때까지 저점을 깼다니까. 깨가지고 73년도 가격으로 떨어졌다고요. 지수가. 그러면은 70년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도 있을 거야. 물론 80년 정도까지 또는 안 깬 아파트도 시가총액 100개는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시발점을 깰 수가 있다고. 형사분모정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처럼 2002년 가격으로 30년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 2030년에 보는 거야. 한 7, 8, 9년 후에 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 여기서 이거 얘기할 때가 금리 상승에 관련돼서 제가 민감할 때거든요. 그게 금리 인상 이틀 전이야. 첫 금리 인상 이틀 전 8월 10일.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보면 지금 상황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떨어진 이 3년 동안 폭락기 있죠. 이때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됐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를 8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올랐어. 왜냐면 원인이 미국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국가 위기가 아니었어. 이때는 물가 상승에 대한 국가 위기가 아니었어. 미국이 올렸고 멈췄는데 우리는 또 계속 올렸어. 왜? 나중에 물가가 올랐거든. 나중에. 그리고 이때도 미국이 금리 동결했는데 이때 미국 금리 동결했을 때 금리 올릴 때 이때도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가 따라서 2번 올렸어요. 여기 2번이라고 써 있죠. 이때도 물가가 2% 미만이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 동결한 지 7년이야. 7년. 근데 우리도 동결했다가 갑자기 5번을 올려. 왜 올려요? 물가 때문에. 미국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작년 8월달 이주열 총재가 올릴 때 미국 때문에 올렸나요? 미국은 지금도 금리 안 올리고 있어요. 다음 달에 안 올리고 혹시 3월 달에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올려서 쫓겨갖고 올린 게 아니죠.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2% 미만 1%에 있던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 2번 8월 달에 올리고 11월 달에 올렸다고 올리고 1월 달에도 물가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올릴까봐 미리 선제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물가 때문에 올렸을 때는요 여지없이 이때 그랬다니까. 이때 폭락했을 때니까 지금이 딱 찬스예요. 그리고 이때 8년 반 올랐거든요. 이 지금은 8년 반하고도 한 2달 더 올랐어. 상승 기간도 비슷하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 때 노무현 상투였잖아요. 버블 세븐 때. 근데 지금 노무현 친구 문재인 또 상투 칠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는 대통령은 똥치우게 바쁘겠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똥치웠잖아. 이게 서프라임 얻어 터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또 유럽 재정위기 때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음마 40% 빠지고 목동 44% 빠지고 이 난리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싸놓은 똥을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치울지 윤석열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저는 참 불쌍해요. 불쌍해서 좋으니까 나도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참.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거 차트. 제일 젊은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20, 30대가 연끌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15년, 20년 전 사정을 잘 모르죠. 왜냐면 30살이면 그때 10살이니까는 부동산에 관심 없을 때야. 30살이 지금 많이 산다며요. 30살짜리가. 그러면 30살짜리가 10살 때 얘기 좀 해줄게요. 그때면 제 친구들이네. 그쵸? 30살짜리 91년 태어났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98년에 IMF 때 바닥 주고 아파트가 올라요. 우리가 금융위기 겪으면서 IMF 때 회사채 금리가 35%까지 갔던 거 아시죠? 대우채가 33% 찍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반 시중금리가 18%였대요. 18%. 회사채는 부도날까봐 그랬고, 어쨌든 금리가 폭락을 했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금리라는 것도 바닥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바닥 찍고 올라. 근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 오르던 거 계속 올라. 왜 올라? 별 부담 안 되거든.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 아니 8%, 9%, 10%였던 게 5%가 됐어. 그게 6% 됐다고 뭐 얼마 부담돼요? 옛날 9%, 10%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계속 올라. 어이씨, 이거 장난이네. 7%까지 올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임계치가 몇 년이라고요? 2년. 금리가 바닥치고 2년 정도까지는 부동산이 가던 길 간다. 근데 2년 지나면 임계치에 다다라서 아파트가 꺾인다. 자, 지금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 올랐죠? 그 전부터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떨어졌어. 그런데 어느 순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이상 안 떨어지다가 터닝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도 터닝을 하네. 신용대출 금리가 이렇게 싼 줄 몰랐어. 진짜 그 마통 안 뚫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좀 올라, 금리가. 이거 큰일 났네. 금리 오르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아니야. 왜? 아니 7%, 8%도 있었는데, 5%, 6%, 7%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니까 7.5%네. 7.5%. 얘가 7.5%부터 빠진 거예요. 7.5%가 2.3%까지 빠졌어. 2.3%까지. 근데 이게 4% 됐어. 아니 3.5%, 3% 되고 3.5% 됐어. 그래봤자 야 7%에서 떨어졌는데 3.5%가 대수냐 하고서 아파트가 올라. 근데 이게 계속 올라. 야 이거 이제 상단이 5% 되고 이제 2월달, 1, 2월달 되면 6%가 된다며. 그럼 얘 못 버틴다니까. 그게 몇 년 임계치? 2년. 전년. 이해가시죠? 이제 겁 좀 나셨나요? 2030, 20 후배들, 30 친구들, 어이 친구들. 이제 위험성을 알겠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아, 영인 리치라며 찬양하면서 2030을 40년 금융노예로 인도하는 언론. 제목이 뭐였어요? 서울 부동산 큰손 30대 올해도 매입 비중 1위 지킬까? 여기서는요, 일단 큰손이라고 띄워주는 거. 그 다음에 제목에서 그 다음에 1위를 지킬까? 이거는 뭔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계속 1위 해야 돼. 그게 좋은 거야. 너네 꼴등하면 안 돼. 진짜 볼바른 어른이라면 너희들 꼴등해야 돼. 너네 큰일 나. 그러다가 나중에 40대 50대를 어떻게 인생 저당 잡혀서 은행에 빨대 꽂혀갖고 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여기 낚시바늘에 꽂혀가지고 척수에 꽂혀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해. 빠져나가려면 더 아파. 이게 이런 걸 거꾸로 된 화살을 미늘이라고 하죠. 미늘. 낚시바늘에서 물고기 못 빠져나가게 낚시바늘 거꾸로 되는 거. 이게 자꾸 자기가 몸부림치면 더 아파. 이 바늘에 찔려갖고. 가만히 있어갖고 끌려가는 게 안 아파. 맞죠? 은행에 반항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 빚 잘 갚으세요. 30년 40년 동안. 에휴, 저도 뭐 욕먹는 멘트를 하네. 저도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나서 이 언론한테 화가 나서 그래. 거기다가 또 영앤리치라고 또 익명의 뭐 부동산 관계자. 제가 짐작컨대 그런 익명의 그 부동산 관계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기자가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있다 치더라도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야, 걔네들이 영앤리치가 주식과 코인으로 돈 벌어갖고 아파트 5억짜리, 10억짜리 샀어. 아니, 1,000만원, 2,000만원 번 사람들은 좀 있다고 쳐봅시다. 갖고 막 3억, 5억을 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있다고 쳐도. 텔레비 한두 명 나오긴 하겠지. 화가 나서 지금 저 방송 마쳐야 되는데, 저 화나니까 귀엽지 않았어요? 안 귀엽다면 그냥 마쳐야겠네. 자,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너무 그렇게 20, 30대를 갖다가 자꾸 부구덩이에 넣고 그 건설사나 투기꾼들의 사주 받아가지고 좀 광고비 좀 받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후배들 같은 자식들 같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진짜 금융노예로 끌어야겠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